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오후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V 나오는 안 나옵니까? 이제 뒤에 TV 좀 진행해주세요. 자, 오전 시간까지는 EC 마이너의 그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가져다 놓고 한번 정말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이리저리 한번 만져도 보면서 전처리 기능하고 차트 기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전에 그냥 저장하는 거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저장은 하실 수 있겠죠. 저도 한번 이거 저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장해 보시죠. 네, 프로젝트에 보면은 요 저장 메뉴가 있고요. 아니면 상단 툴바에 요 아이콘으로 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클릭하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그런 폴더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데나 넣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프로젝트 1 써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억하실 수 있는 뭐 처음 첫 번째 프로젝트다 해서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죠. 제가 소지 자유롭지가 못해서 일단 AA로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면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또 이 AA라고 된 그 ECM 파일을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서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데이터를 하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볼게요. 새로운 프로젝트는 지금 툴바에 있는 요거를 누르시면 새로 만들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그 작업창이 떠서 프로젝트 2라고 명명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새 창을 한번 열어보셨죠? 그러면 여 창에다가 한번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파일을 가져다가 다시 한번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제가 EC마이너 활용법의 그 활용 예제에 보면은 밑으로 쭉 가시면 조 편차 분석의 언더바 타임 코드.ecl이라고 된 파일이 있습니다. 얘를 가져다 놓고 뭐 여러분들하고 이래저래 전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차트도 그려보면서 기본 기능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편차 분석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가져오면 그리드 형태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거 보는 방법은 이 노드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내용이 뜹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주실 다들 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데이터 가져왔어요. 그러고 그리드를 봤어요. 근데 이 그리드 상에서는 표현되는 게 한 18개 항목에 한 30줄 정도밖에 지금 화면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도 내가 분석하려고 가져온 데이터인데 이게 제대로 가져왔는지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이 분석 메뉴에 있습니다. 분석 메뉴에 보면은 데이터 통계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데이터 통계 분석에 일단은 이 데이터가 다 연속형 데이터니까 일단은 연속형 데이터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은 화면이 다 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 이제 연속형 분포에 대한 이 내용은 그냥 기본적으로 요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 화면에 계시면 돼요. 이 데이터를 한 번 더 볼게요. 데이터는 타임 코드와 A1부터 A54라는 그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저희가 샘플 데이터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살짝 설명을 드리면 이건 그 화학 공장에 어떤 컬럼을 운전했었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데이터는 온도, 압력, 유량 뭐 이러한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고객사 정보나 보안을 위해서 컬럼명은 다 A1부터 A54라는 이름으로 좀 뭐 사람도 가명 처리하듯이 이 데이터도 좀 다른 이름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객분들께 이걸 샘플을 좀 쓰겠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이 저희가 있지만 이제 고객사들 보안 그 상황들 때문에 오픈을 못하고 저희가 일단은 가지고 있는 이제 오픈할 수 있는 이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오늘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4개의 어떤 컬럼의 온도, 압력, 유량에 대한 데이터이고요. 실제 로우는 7,596개로 구성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7,596개, 그러니까 54바의 7,596의 매트릭스를 연산해서 통계 정보를 뿌려진 게 바로 옆에 탭에 지금 우리가 만든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요게 그 곱하기 한 것만큼 연산을 해서 뭐 평균부터 해서 뭐 보시면은 데이터 수가 몇 개고 결측시 몇 개고 총합이 평균이 뭐 최소값 4분위까지 쭉 해서 통계 정보를 다 연산을 해낸 속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빠르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이제 데이터를 받으면 먼저 이렇게 통계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져온 데이터가 내가 정말 원하는 데이터가 그 항목에 맞게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샘플 데이터다 보니까 결측치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은 다 0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석에서 결측치가 있다라면 그거는 반드시 어떻게든 해결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결측치라는 거는 값이 아예 없는 거거든요. 빈 스트링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값 자체가 정의되지 않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섞여 있을 때에는 분석 결과를 좀 잘못된 분석 결과를 초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널 값이 포함된 결측치가 포함된 데이터에서 그 포함된 항목 자체를 그러니까 변수 자체를 없애버린다거나 아니면은 그 해당하는 이벤트, 이 로우에 대한 것들을 아예 없애고 분석을 하신다거나 그런 것들 아니면 적절한 값을 채워서 활용을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선택은 이제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셔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좀 조치를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측치가 뭔지 총합, 평균 뭐 이런 통계치들을 쭉 보시면서 이거는 내가 원하는 상태의 데이터가 맞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시는 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박스 플랫을 통해서 데이터의 분포도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참조하셔서 내가 가지고 온 데이터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 과정에서는 두 번째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개별에 대한 인자는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으신 거는 제가 보기엔 그러면 저런 태그 간의 관계들, 저런 변수 간의 관계들은 어떨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기 위해서는 분석의 기초통계 분석의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여기에도 세 가지 메뉴가 제공되는데요. 네트워크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상관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차트 다 보여지시죠? 네. 그래서 이 차트의 의미는 지금 빨간색은 내가 뭐 온도 압력의 관계라면 온도가 올라갈 때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포지티브한 관계고 이런 것들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상관관계가 제로라는 거는 상관관계가 아예 없는 거거든요. 0보다 이제 1에 가깝거나 마이너스 1에 가까울 때 이제 상관관계는 높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1에 가깝다라는 거는 우리가
내가 한 항목이 올라갈 때 값이 증가할 때 다른 항목도 값이 증가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한 상관관계를 빨간색으로 그리고 상관관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진한 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관관계가 네거티브일 때 나는 올라가는데 반대로 떨어지는 관계에 있을 때에는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상관관계가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흐릴수록 상관관계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차트의 의미는 우선 정성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이 이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정량적인 것까지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 정성적으로 저희가 이 네트워크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변수의 개수가 아주 많아지면 이 화면에 그리드 형태나 이런 거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네트워크 차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변수 개수가 애지간히 많아질 때까지는 이제 정성적이나마 이제 관계들을 쭉 보시는데 가장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상관관계 자체를 올리고 더 높은 것들만 보겠다. 그 다음에 더 낮은 것까지 보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진 것 중에 우리가 만약에 타겟값이 A 아무거나 선택할까요? A 이게 16으로 보이네요. A16이 타겟값이다 라고 하면은 A16 기준으로 A16 기준으로 해서 상관관계를 좀 높은 거를 잘못 선택했네요. 상관관계 별로 안 높은 애네요. 다시. 네, 25인가요? 네, 25를 저희가 선택을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25에 대한 다른 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인자를 타겟값을 기준으로 종속 변수를 기준으로도 여러분들이 상관관계를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잘못 눌렀었는데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트리 구조로 해서 요 A25를 기준으로 얘하고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그 인자부터 해서 쭉 관계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기서 27은 이렇게 39가 있고 39에부터 또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을 이렇게 탐색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트리 구조로 보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탐색적으로 계속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시려고 할 때 간접적인 상관관계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실 때 이런 메뉴들을 이용을 하셔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도 정량적인 값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는 다른 정량적인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분석에서 기초통계에서 상관관계 분석에서 화면 표시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표시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 표시를 선택을 하니까 이제 그리드 형태로 해서 상관관계가 표현이 됐는데요. 우리가 어차피 상관관계 서로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우리 그 빨간색, 파란색으로 해서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크게 진하게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그다음 상관관계가 약할수록 거의 점 수준으로 지금 표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하단에는 정량적인 숫자로 각각의 그 인자 간의 관계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그리드 상태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네트워크 차트의 장점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면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실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은 있지만 그래도 정량적인 숫자를 같이 놓고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계들에 있어서 좀 옆으로 가볼까요? 보니까 이렇게 파랗게 큰 애가 있네요. 얘를 볼까요? 25하고 27이 이렇게 파랗게 크게 있는데 요거를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클릭을 잘못했고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삼점도 형태로 스피터 플랫이 뿌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A25와 27이 음의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표현이 됐는지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플러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기본 차트의 기능인데 여러분들 이제 기본 차트 기능도 같이 이제 섞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후 시간은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여기에 어떤 그 시간축을 슬라이더 바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슬라이더 바를 데이터 전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체 구간 중에 내가 일부, 그러니까 이거는 옆에 있는 인접한 데이터들을 보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시간 흐름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면 시계열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렇게 범위를 넓혀 보시면 요거는 그냥 화살표 요 옆에 있는 거 잡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끌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우리가 쭉 이동을 하면서 상관관계가 실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인터랙티브하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구간까지 선정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분석하실 때 어떤 비교를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봤는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쪽 끝에 있는 이 부분이 예쁘게 잡으려는데 잘 안 잡히네요. 진짜 넓게 하겠습니다. 넓게 해서 내가 쭉 했는데 여기를 잡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내가 정말 공정 운전이 너무너무 잘 됐던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딱 뽑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자, 요렇게 데이터들이 있으면, 자, 요 상태에서요, 요거는, 잠깐, 시계열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데이터의 상관정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우리가 특정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선택한 영역이 화면상에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마우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얘를 다시 원래 화면으로 원복을 하시기 위해서는 오른쪽 밑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원복이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해서 내가 특정 영역을 이렇게 긁습니다. 그럼 이 영역이 이렇게 확대가 되거든요. 이렇게 확대되고 그 다음에 얘를 마우스를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원복이 됩니다. 자, 이 과정은 이제 보셨을 거고요. 그러면 차트를 내가 원하는 구간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보고 나서 아, 요게 내가 정말 운전을 굉장히 잘했던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데이터적으로도 여러분이 꼽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서 요 구간의 데이터를 추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차트의 메뉴 상단에 이 데이터 표시되어 있는 점의 데이터를 추출합니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아이콘이. 그럼 이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죠. 이 상태에서는 변화가 없는 걸로 보이시죠? 네,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요 프로젝트로 돌아가 보면 지금 제가 아까 조업편차 분석 언더바 타임코드라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상관관계도 보고 연속형 우리 통계 정보도 보고 그 작업을 했었는데요. 요 원래 프로젝트 화면에 요 선택 노드가 하나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택 노드를 앞에 있는 데이터하고 우리가 노드 연결하는 방법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니까 이제 선택에 편집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죠. 그 다음에 요 수식 편집기도 이렇게 밑에 이렇게 긁으시면 크기가 커집니다. 요 마우스로 요거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수식 편집기.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뭘 알아들을 수 없는 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그 A25와 A27 다시 차트로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25와 A27에 대한 입자를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이 구간이 굉장히 운전을 잘했던 구간이야 해서 난 이 구간을 뽑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추출을 했고 이렇게 되니까 이 구간에 해당하는 조건을 우리가 선택 노드에서 이렇게 조건까지 잘 생성을 해서 우리 프로젝트 창에 던져준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A25하고 A27에 대한 조건으로 결국은 저 네모난 조건이라는 거는 A25의 민맥스 값하고 그 다음에 A27의 민맥스 값을 가지고 이 영역을 정의를 해준 거거든요. 그 값에 의하여 이 로직이 생성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필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필터 노드. 필터 노드는 뭐였죠? 변수를 없애는 어떤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항목을 없애는 역할을 했었던 게 필터였고요. 선택은 이제는 이 데이터 로우를 뭔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변수를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식 편집기 자체에서는 이렇게 크다 작다에 대한 등호, 그 다음에 AND, OR에 대한 논리 연산까지 여기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수식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한번 이렇게 그 선택된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차트로 봐볼까요? 차트 노드에서 기본 차트를 가져다 놓고 제가 차트를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산정도니까 얘가 x 대 y로 해서 그다음에 x축 변수는 아까 25하고 27이었으니까 제가 A25 그다음에 변수에 A27 여기 해상도 때문에 좀 어긋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잘 선택이 안 될 때는 이렇게 글자를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A27하고 그 다음에 X축 변수를 A25로 해서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으로 표시. 죄송해요. 이게 약간 잘못 25가 여기도 선택이 됐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었던 구간 지금 왼쪽은 회기식까지 같이 표현이 돼서 조금 달라 보이긴 하는데요. 그럼 수직이 뒤집어졌는데 제가 선택을 잘못해서 A27하고 A25에 대한 선택도를 줄여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이 구간에 대한 데이터로 추출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어려우셨나요? 따라오는데? 네, 변수 지정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X가 25니까 27이네요. 여기. 그러면 X를 27로 선택을 하고요. 자, 차팅 방식은 우리 그 시계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X 대 Y가 산정수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차팅 방식을 우리 시계열 Y가 아니라 X 대 Y들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시 방법은 산정도는 선이 들어가게 되면 지그재그로만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점으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점으로 표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축 변수가 아까 A27이었으니까 A27, 그 다음에 Y 변수는 저 하단에 있는 목록 뒤에 A25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A27은 제가 제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부분실행 하시는 거는 아시죠? 부분실행. 네, A27입니다. A27. Y축은 밑에서 A25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실제
실제로 이 회기선만 떼게 되면은 이제 동일한 영역의 데이터가 이렇게 선택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뽑아낸 부분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데이터 탐색지에서 분석에서 기초 통계에서 상당 단계로 같은 부분을 이거는 안 되시면 일단 다시 한번 실습을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눈으로 보면서 내가 원하는 구간의 데이터들을 추출할 수 있다는 기능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이제 제대로 뽑혔는지까지 검증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래서 실제 내가 원하는